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BMW 520D F10 차량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피커 위치를 보면 도어 중앙에 4인치 미드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단에 1인치 트위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 BMW하고 벤츠의 차이를 보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4인치가 요 도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청취각 위치에서 보면 벤츠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어 스피커는 도어에 있는 게 아니고 벤츠는 도어의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BMW는 이제 선반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이 차량은 사실 스피커가 다 교체가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앞뒤 전부 다 포칼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 밑에 서브우퍼, 의자 밑에 있는 시트우퍼도 이제 글라덴 우퍼로 교체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소리를 좋아하냐, 소음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저음을 지금 한 3칸 정도 올리고 있었는데도 더 높일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저음을 더 높이면 우퍼에서 너무 벙벙대는 거예요. 미친듯이 벙벙대. 그래서 그 실제 작업한 곳에 다시 가서 저음 소리를 좀 키워달라 했더니 어떤 걸 달아줬냐, 여기다 피코트 앰프를 달아놨어요. 피코트를 어디에 걸었냐, 이 시트 우퍼, 그러니까 우퍼에다 걸은 게, 이 우퍼 쪽에다 설치한 게 아니라 앞에 프론트 쪽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4인치 미드레인지는 저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앰프를 걸어도 저음 소리가 늘어나지가 않죠. 오히려 저음 소리가 줄어든다는 느낌을 들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우퍼 소리는 가만히 있는데, 고정이 되어 있는데,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 소리가 커지니까 오히려 우퍼 소리가 저음 소리가 더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 앰프를 달아놓고도 앰프 게인을 안 올리고 썼었어요. 그래서 스피커는 전부 다 지금 9개가 있는데, 9개가 있죠. 프론트에 5개, 그다음에 리어에 2개, 시트 밑에 2개에서 9개가 있는데, 앰프 채널은 채널을 쓰고 있었어요. 앞에 스피커는 패시브를 써가지고 작업이 돼 있었고, BMW는 오디오 옵션이 3개예요. 일반 사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파이 라우드가 있고, 로직 7이 있어요. 이 차는 하이파이 라우드인데 여기 지금 순정 앰프죠.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이 재밌는 게, 일반 사양하고 하이파이 라우드 사양하고 오디오가 똑같아요. 보통 앰프가 달려 있으면 로 레벨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데, 하이파이 라우드는 하이 레벨 시그널을 받죠. 쉽게 말하면 자출 오디오에 앰프를 건 거예요. 순정 앰프에서 미드레인지로 가는 라인에다가 인아웃을 잡아가지고 지금 미드레인지 쪽에 앰프가 걸려있는 상태였어요. 자, 하이파이 라우드의 입출력 특성을 좀 보면 이게 재밌는 시스템인데, 자, 순정 오디오, 앞에 순정 오디오에서 하이 레벨로 순정 앰프에 여기 거의 플랫하게 입력이 되고 있죠. 주파수 커팅도 거의 안 돼 있고 이퀄라이징도 거의 안 돼 있어요. 물론 저음이 약간 올라가고 고음이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거의 플랫하게 나오죠. 근데 여기다 스피커를 대면 소리가 나요.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요새 순정 오디오들이 이제 성능이 좋아지니까 신호대 잡음비 SN 값도 높고, 근데 예전에는 왜 자출호대에다 앰프를 걸면 막 소리도 이상하고 막 노이즈도 심하고 그랬는데 요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하이레벨 신호가 앰프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자, 서브우퍼는 로우 패스가 돼 있고요. 로우 패스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미드레인지는 하이 패스가 돼 있죠. 그 크로스 포인트가 130이에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미드레인지는 밴드 패스가 돼야 되고, 이렇게 트위터는 이렇게 하이 패스가 돼야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원가 때문에 그렇죠.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는 같이 하이 패스가 돼 있어서, 트위터에 이제 조그만 컨덴서가 돼 있어서 1차 필터로 하이 패스가 또 돼 있죠. 여기도 주목할 게 뭐냐, 이 중고역대의 출력 특성이에요. 중고역대의 출력 특성을 보면 순정 앰프에서 여기 낮게 나와요.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그죠? 고역은 높죠. 고역은 높게 이퀄라이징이 돼 있어요. 요게 이런 특성이 나중에 뒤에 현재 교체된 스피커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자, 그래서 제안한 개선안이 뭐냐, 풀 멀티로 가자. 뭐 벤츠가 됐든 BMW가 됐든 요새 매치 DSP를 많이 설치하는데, 요거는 BMW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가 필요 없죠. 패시브가 필요 없이 전부 다 각 스피커를 다 별도로 각각 구동을 하는 거예요. 이어 스피커도 각각 구동을 하고, 여기 이제 서브우퍼만 매치에서 프리아웃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 처리를 해서 피코2를 가지고 이제 글라덴 우퍼를 구동을 하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아까 순정 오디오에서 저음을 크게 듣고 싶어서 저음을 못 올렸던 이유가 우퍼가 너무 벙벙대요. 벙벙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순정 서브우퍼에서 출력 특성이 로우 패스만 돼 있어요. 130 로우 패스만. 근데 요거는 사실은 밴드 패스로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서브우퍼가 잘 재생할 수 있는 대역의 주파수만 넣어줘야 되는데, 순정에서는 로우 패스만 돼 있죠. 매치 업7 BMW는 안에 프로세서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모스코니 앰프에다가 그냥 신호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밴드 패스로 잘라서 넣어주는 거죠. 신호 처리를 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저음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퍼지게 만들 수가 있고 뭐 당연히 위상까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저음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자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 스피커나 센터나 리어 스피커 모두 앰프가 걸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레벨 매칭을 다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 현재 입고된 상태에서 문제를 확인하려면 이제 RT 측정을 먼저 한번 해봐야죠. 과연 이 차의 소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느냐. 톤 컨트롤은 다 0으로 놓고요. 자, 이게 이제 측정한 결과예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보이죠? 이게 어디 같아요, 대략? 이게 대략 주파수가 한 130Hz 될 거예요. 지금 크로스 포인트에서 뭐가 있냐? 딥이 있어요. 이거는 딥하고 피크가 있어요. 이거는 서브우퍼하고 현재 교체한 서브우퍼 글라덴 우퍼하고 ES100K 미드레인지하고 위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소리를 재생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역을 다 재생을 하는데 위상 간섭으로 그 소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중역대 딥이 항상 뭐 BMW 벤츠의 고질적 아니 어떤 차든 다 이런 딥은 생기죠. 위상이 안 맞으니까. 중역대 딥이 보이고요. 자, 중고역대가 너무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쭉 꺼져 있어요. 이거는 교체한 스피커가 성능이 안 좋아서가 아니죠. 이 대역이 이미 낮게 출력이 돼요. 순정 앰프에서 이 대역이 지금 낮죠, 이렇게. 스피커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역이 어떤 대역이냐? 지금 이 대역이 주로 대부분의 그 보컬이 재생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컬 소리가 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고역대는 나쁘진 않아요. 살짝 낮은데 사실은 이 차의 트위터가 순정 위치에 설치가 돼 있어요. 순정 위치에 설치가 돼 있으면 청취각이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20kH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거의 플랫한 특성으로 약간 낮긴 하지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순정 앰프에서 이 부분이 엄청 부스터가 돼 있죠. 그나마 고역대가 살짝 낮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BMW 업7 본체인데요. 사이즈도 크지 않고 얘 장점이 뭐냐? 잭바이잭 쿼드락 케이블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쿼드락으로 설치하면 문제가 뭐냐? 얘의 성능을 100% 발휘를 못해요. 왜냐하면 앞에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를 그러니까 패시브를 무조건 달아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 원래 성능을 100% 발휘할 수가 없고 반쪽짜리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 다 잭바이잭으로 다 설치를 하죠. 만약에 BMW 업7이 현재 달려있다 내 차에 근데 쿼드락으로 잭바이잭으로 돼 있다. 이걸 풀멀티로 한번 바꿔보세요. 소리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 풀멀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 순정은 배선이 이렇게 한 가닥만 깔려 있죠. 그래서 여기에 미드 우퍼가 설치가 되고 트위터가 요 선으로 설치가 돼요. 직결로 그냥 미드레인지는 직결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조그만 컨덴서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죠. 하이패스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풀멀티 구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트위터용 배선을 하나 더 깔아줘야 돼요. 트위터 미드 우퍼 배선은 기존 건 그대로 쓰고 그래야 풀멀티가 되죠. 근데 이 트위터 배선을 까는 게 후에 넣는 게 BMW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는 풀멀티 구성을 별로 안 하려고 하죠. 이제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용 배선을 깔아준 거예요. 설치를 해준 거죠. 자, 이게 순정 배선이에요. 이게 이제 업7용 배선이고, 근데 순정 배선에 기존 업체에서 너무 훼손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순정화를 시키고 풀 멀티 잭 개조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요 그 업7에 제공되는 쿼드라 케이블에서 잭 개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요 잭만 빼면 순정으로 그냥 복귀가 바로 되어버려요. 순정 배선은 손을 대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업7 원래 순정 앰프가 설치되어 있던 위치죠. 그다음 이쪽에 피코2를 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업7의 프리아웃 단자, 그러니까 업7의 7채널은 서브우퍼를 제외한 모든 스피커를 풀멀티로 구동을 하게 되는 거고, 시트 밑에 있는 우퍼는 이쪽 프리아웃 단자, 그러니까 신호만 받아가지고 신호를 받아서 모스코니 피코2에서 증폭을 시켜서 이제 우퍼를 구동을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소리만 키워주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글라덴 우퍼에 맞게 주파수 커팅을 다 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벙벙대거나 이런 소리가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순정처럼 다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설치한 게 뭐냐면 업7에 설치할 수 있는 게 디렉터가 있고 URC 3.0이 있는데 디렉터는 좀 금액이 비싸니까 URC 3.0을 설치했어요. 요걸 설치하면 장점이 뭐냐? 서브 우퍼 소리만 내가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다른 스피커는 놔두고 저음이 좀 과하다 그러면 서브 우퍼 소리만 살짝 줄일 수가 있고, 저음이 약하다 그럼 서브 우퍼만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볼륨을 작게 틀었을 때, 볼륨을 크게 틀었을 때 그 세팅 값을 두 개를 만들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디렉터에 비해서 금액이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수납장에 순정처럼 뚜껑을 닫으면 내가 뭐 조절하고 싶을 때만 뚜껑 열어서 쓰면 되니까 깔끔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세팅이에요. 세팅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 스피커가 과연 얼마의 주파수를 어떻게 재생을 하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스피커의 모델에 맞게 스피커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스피커의 프리퀀시 리스폰스 특성이 다 있어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주파수 커팅을 다 잡아줘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트위터죠. 트위터의 커팅 주파수를 결정하는 거는 FS 값이에요. 공진 주파수. 보통 공진 주파수의 1옥타브를 잡죠. 1옥타브면 주파수가 2배. 그러면 얘는 FS 값이 1600이니까 3200 하이패스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고차 필터로 끊는다. 그러면 2600 하이패스가 가능해요. 2600. 자, 그러면 3600하고 2600 차이가 뭐냐? 그 트위터는 지금 그나마 도어 상대나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 가능한 많은 주파수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좋아요. 다만 이 스피커가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넣어주면 가능한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좋아요. 여기 보면 3kg가 여기죠. 3kg가 여기니까 자, 요렇게 끊을 거냐 아니면 요렇게 끊을 거냐, 요렇게 끊을 거냐에 따라서 아니면 요렇게 끊을 거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져요. 사운드 이미지도 달라지고. ES100K에서 기본 제공되는 패시브 있잖아요. 그 패시브는 5kg에서 끊어줘요. 5kg. 이 정도 되죠? 여기서 이렇게 끊어줘요. 2차 필터로. 그런데 이제 그 프로세서를 설치를 해서 고차 필터로 끊으면 아까 제가 2600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26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역의 주파수가 트위터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트위터는 그나마 도어 상단에 있으니까 청취각을 맞추는 데 좀 유리하겠죠? 소리도 더 위로 많이 올라올 거고. 다음은 미드레인지예요. 미드레인지, 미드 우퍼, 서브 우퍼는 이제 주파수, 커팅 주파수를 결정할 때 이제 F3 값을 참고를 하죠. 지금 ES100K 4인치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F3, 그러니까 F3면 대략 한 87dB 정도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87dB일 때 주파수가 100Hz. 근데 패시브를 썼을 때 100Hz 하이패스가 가능하냐? 안 되죠. 100Hz까지 낮추려면 고차 필터를 써야 되는데 패시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올린 C클래스의 스피커를 설치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거기에 보면 4인치 미드레인지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방식이 좀 틀리죠. 왜냐하면 프로세서는 7차 이상의 고차, 심지어는 수십 차 이상의 필터가 들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끊을 수가 있어서 100Hz 하이패스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F3 값까지 끊는 이유가 뭐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저음 같은 경우가 시트 밑에 있는 우퍼보다는 그나마 도어 상단, 도어 중앙에 있는 미드레인지에서 재생하는 게 소리를 위로 끌어오는 데 유리하니까 가능한 많은 저음을 넣는 게 좋아요. 미드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3W2B의 미드레인지 특성이 되게 좋은데 이게 특성이 왜 좋냐면 주파수 특성 곡선 한번 보죠. 요 선이 청취각이 맞을 때 0도일 때, 그 다음에 요 밑에 선이 45도까지 틀어졌을 때의 응답 곡선이에요. 보면 2kg, 3kg, 4kg, 5kg, 5kg까지 봐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3WB를 센터 스피커로 많이 쓰죠. 청취각이 틀어져도 음압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3WB 센터 스피커는 대시보드 중앙에 있잖아요. 그럼 아예 상단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가능한 많은 저음을 넣어주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얘도 F3과 근처. F3는 얘는 140Hz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시브로 썼을 때는 140으로 하이패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로우 패스를 얼마로 할 거냐? 센터 스피커의 로우 패스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트위터가 양쪽 도어의 상단에 있고 센터 스피커가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 위상 간섭을 안 시키려면 아까 TKM 트위터의 하이패스 주파수를 2600으로 끊었잖아요. 그럼 얘도 2600 밴드 패스죠. 센터 스피커가 트위터의 위상을 간섭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세팅하는 데 좀 더 유리해요. 다만 센터와 미드 레인지, 도어 중앙에 있는 4인치 미드 레인지는 위상 간섭이 되죠.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센터 스피커는 장착을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계속 위상을 틀어버리기 때문에. 커팅 주파수가 스피커별로 다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프로세서 세팅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죠. 지금 이 글이 위에 있는 상단은 지금 4인치 미드레인지 입력하는 방법인데, 자, 하이패스는 100, F3 값은 100으로 넣었죠. 100으로 넣었을 때 안전하게 구동을 하려면 체비체브 필터를 쓰면 돼요. 체비체브 필터의 장점은 이제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체비체브 필터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프로세서에는 이 체비체브 필터가 들어가 있지가 않죠. 무스콘이나 헬릭스나 보락스나 매치 이런 계열에는 체비체브 필터가 들어있어요. 밴드패스는 트위터의 하이패스 주파수를 입력하면 되죠. 2600Hz. 그 다음에 버터버스 필터는 트위터와 미드 우퍼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버터버스 필터를 쓰면 되고요. 이거는 트위터의 그 하이패스 주파수 차수 4차 24dB를 입력을 했어요. 주파수를 커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RT를 측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반드시 크로스 대역,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크로스 대역에 피크나 딥이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되고,
다음에 여기도 서브우퍼와 미드레인지 크로스대역이 지금 100Hz죠. 여기에 피크나 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만약 피크나 딥이 있으면 필터의 종류나 필터의 차수를 변경해주거나 아니면 주파수를 서로 중첩을 해주거나 아니면 주파수를 좀 더 떨어뜨리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요. 커팅 주파수를 요 4인치 미드레인지를 100으로 잡고 100 하이패스로 잡고 다음에 2600으로 잡고 다음에 서브우퍼도 지금 밴드패스로 넣었죠. 순정은 로우 패스였는데 이렇게 가능한 거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렇게 주파수를 커팅하면 그러면 순정과 무슨 장점이 있느냐. 순정에서는 서브우퍼가 130 로우 패스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40에서 100으로 끊었죠. 100. 그 다음에 4인치 미드레인지는 100에서 2600까지 밴드패스로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트위터는 2600 하이패스로 이렇게 넣어줬죠. 순정일 때보다 사실은 순정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ES100K가 달려있으니까 실제 순정은 8kg예요. 8kg. 근데 ES100K의 패시브의 크로스 대역이 크로스 포인트가 5kg이기 때문에 크로스 주파수가 지금 ES100K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트위터에 요만큼 주파수가 더 들어가죠. 트위터는 도어 상단에 있으니까 소리가 위로 좀 더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미드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100에서 130이 미드레인지에 더 들어가죠. 그러면 저음이 이 대역이 저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도어의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발 밑에 있는 서브우퍼에서 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미드레인지에서 이 대역이 재생을 해요. 그럼 저음도 위로 올라가요. 2차 주분이 가장 싫어했던 그 벙벙대는 소리, 벙벙대는 소리가 이 8인치 우퍼에서 재생을 못하는 35나 40Hz 이하를 아예 주파수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밴드패스, 그러니까 로우 패스에서 밴드패스로 바꿔주기 때문에 우퍼의 그 벙벙거리는 그런 소리가 싹 없어져요. 볼륨을 아무리 크게 틀어도 소리를 전체적으로 위로 다 끌어올리면서 우퍼가 벙벙거리는 소리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프로세서를 설치하면서 장점이 뭐냐? 순정이나 지금 2차의 처음 입고 상태나 보면 패시브가 달려있어요. 패시브. 이 패시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패시브에 들어있는 요 코일 보이죠? 요 코일이나 요 콘덴서 요런 부품들이 이 스피커의 특성을 변화를 시켜요. 그리고 위상을 필터의 차수에 따라서 위상을 계속 바꾸죠. 위상을 계속 틀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패시브가 있으면 타임 값으로 위상을 맞출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배선이 한 라인으로 패시브를 거쳐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두 개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레인지의 위상을 맞추면 트위터가 틀어지고 트위터의 위상을 맞추면 미드레인지가 틀어져요. 위상이. 그래서 풀멀티가 좋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업세븐을 쿼드락 잭으로 잭바이 잭으로 연결해서 패시브를 쓴다. 이거는 프로세서의 이런 장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팅 주파수를 다 결정을 해서 세팅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이 서브우퍼 게인, 미드레인지 게인, 트위터 게인을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소리 크기를 다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필요한 게 레벨 매칭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반드시 데이터 측정이 필요해요. 마이크로 데이터 측정을 해가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서브우퍼 재생 구간이 여기예요. 그래프가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서브우퍼가 여기입니다. 여기 100까지. 그다음에 여기가 미드레인지예요. 서브우퍼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드레인지와 센터 스피커 재생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의 재생 영역이 있어요. 미드레인지는 100부터 재생이 되고 각각의 소리 크기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라인을 내가 만든 레퍼런스 라인을 기준으로 게인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나오게. 서브우퍼는 10에서 15dB 사이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하면 되는데 점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럼 15dB 정도 약간 크게 하고 나머지 주파수는 레벨은 레퍼런스 기준으로 조절을 하면 돼요. 이걸 귀로 맞출 수 있느냐? 물론 뭐 경험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귀로 살짝 맞출 수는 있지만 정확하진 않다. 반드시 측정 마이크로 조절을 해야 된다. 자, 개인 조정이 완료가 됐어요. 개인 조정이 완료가 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내가 크로스된 대역의 주파수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자, 100Hz죠? 크로스 대역이. 자, 피크나 딥 없어요. 없고요. 자, 2600이에요. 2600에 이 2600 크로스 대역에 피크나 딥은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피크나 딥이 있으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필터의 차수를 바꿔주거나 필터의 종류를 바꿔주거나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주파수를 벌려주거나 중첩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거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커팅한 필터 주파수나 차수나 필터 종류는 맞다. 그런데 보이는 게 저역대 딥이 보이고 중역대 딥과 피크가 보여요. 중고역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왜 그러냐? 각 스피커의 위상이 안 맞는 거죠. 청취석을 기준으로 스피커의 거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도달하는 시간차로 인해서 위상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서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이 타임 얼라이먼트죠. 타임 값을 조절을 해서 모든 스피커의 소리가 내 귀에 똑같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상을 맞출 수가 있어요. 프로세서에 따라서 실거리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가장 먼 거리를 기준으로 거리차를 입력하는 방식이 있죠. 이 매치나 헬릭스나 브락스 계열은 전부 다 실거리를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실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는 그 스피커의 코일 위치부터 내가 실제 앉아서 운전하는 그 거리까지 거기를 정확히 확인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매치나 브락스나 헬릭스의 또 다른 장점이 각 스피커마다 11.5도 단위로 위상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임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타임은 좀 뭐랄까요,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 11.5도 단위로 위상을 조절을 해주면 빨리빨리 바뀌죠. 다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0도하고 180도 그거밖에 없죠. 실거리 타임값을 딱 적용을 하면 그러면 이런 아까나 피크나 딥이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차량 자체에 각종 그 소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죠. 회절이나 간섭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량 내부에 뭐 시트의 모양, 시트의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간섭을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실거리로 입력을 해봐야 위상이 맞아지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중역대의 딥은 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피크 해결 안 됐죠. 저역대는 아예 뭐 똑같고요. 그다음에 중고역대 피크는 살짝 낮아졌지만 이런 딥들이 똑같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타임 값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타임 값을 미세히 조정하는 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세팅하는 작업의 반 이상이 타임 값 미세 조정으로 이런 피크와 딥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타임 값을 다 조정하고 난 다음에 RTA 데이터인데 저역대도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중역대도 피크가 없어졌어요. 피크가 없어졌죠? 그다음에 딥도 다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중고역대도 피크 없어지고 딥도 다 채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채워지고, 고음 같은 것도 보면 이건 이제 트위터 내역이죠. 고음 같은 경우에도 게인을 높이지 않아도 다른 주파수 레벨은 레벨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대로잖아요. 타임 값을 바꿔도 나머지 지금 6km 이상 고음이 쭉 올라가죠. 기존에는 스피커에도 재생을 못했던 건 아니고 위상 차이로 인해서 내 귀에 안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작업이 이제 이퀄라이징이죠. RTA를 측정을 한 다음에 레퍼런스 라인을 기준으로 과하거나 부족한 대역의 주파수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5270 이거를 귀로 어떻게 찾을 거냐? 사실은 데이터 측정 안 하면 못 찾죠. 3150 여기가 예를 들어서 피크가 좀 살짝 있다. 이걸 귀로 찾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퀄라이징이 필요한 주파수가 확인이 되면 세팅 프로그램에서 파라메틱 모드로 변경한 다음에 내가 이퀄라이징이 필요한 주파수를 실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Q값 입력하고, Q값이 낮으면 이제 인접 대역의 주파수까지 다 이퀄라이징이 들어가고, Q값이 높으면 이제 그 대역 내가 원하는 타겟 주파수만 정확히 해서 이퀄라이징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높이거나 낮추면 돼요. 그래서 만든 최종안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프는 같은 볼륨에서 찍은 거예요. 평균 약 10dB 올라갔죠. 10dB면 앰프 출력으로 몇 배냐? 8배. 성감상 2배 정도 크게 들려요. 똑같은 볼륨에서. 뭐 소리 크기만 높아진 게 아니죠. 차주분이 가장 싫어했던 소리, 벙벙대는 소리 다 없어졌습니다. 원래가 지금 처음 입고 때가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이제 튜닝한 다음에 빨간색인데 불필요한 점이 삭제가 돼서 벙벙거리는 소리가 아예 없어지고요. 다음에 아주 좋아했던 저음 소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딥이나 피크도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빨간색 라인이 마지막 튜닝한 라인이니까 피크나 딥이 보이지 않죠. 그다음에 중역대의 딥은 이 밑에 있던 이런 딥들 완벽하게 채워졌죠. 순정 앰프에서 이 보컬 라인이 좀 낮게 출력이 됐는데 이것도 다 좋아졌어요. 고음도 약간 낮았던 고음도 다 좋아지고요. 퍼런스 라인을 기준으로 거의 플랫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플랫한 소리가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이 플랫한 소리를 기준으로 차주분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청감 튜닝이 필요하죠. 청감 튜닝에 주의할 점이 뭐냐, 내가 맞춰놓은 그 플랫한 소리에서 3dB를 벗어나면 안 돼요. 3dB면 앰프 출력으로 2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왜곡으로 들려요. 3dB가 벗어나지 않게 소리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BMW F10 2016년식 차량에 매치 BMW 업7 풀 멀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 또 기도해요.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길 기도드리죠. 무려 우리 함께